필쌤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트레이너 필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월급 300만원 직장인 사회초년생이 저축도 저축이지만 생활비를 어느 항목에 어느 정도나 쓰는 것이 좋을지에 대한 내용을 딱 정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에 꼭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딱 1억만 모읍시다 라는 신간, 필쌤의 9번째 신간인데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사랑을 해주셔서 감사하게도 첫 번째 주부터 교보문고 경제경영 종합 7위에 올랐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순위가 좀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은 성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월급쟁이를 위한 필쌤의 로드맵 학습지가 오픈됐다고 한번 말씀드렸죠. 가벼운 학습지 필쌤, 재테크를 좀 하고는 싶은데 돈 모으기서부터 통장관리서부터 주식과 부동산에 이르기까지 기초적인 거서부터 하나하나 좀 배워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시는 분들, 지금 고정 댓글에 이렇게 링크가 있거든요. 최근에 10월 24일까지 지금 고정 댓글에 보여드리는 분으로 들어오시는 경우에는 얼리버드 행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할인 쿠폰이 또 들어있고 하니까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학습지를 보면서 영상과 함께 차근차근 생각하면서 따라올 수 있는 4주 안에 완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생애 첫 목돈을 몇 살에 경험해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이게 목돈이라는 게 성취감하고 연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20대 때 어떤 목돈을 모아본 성취감을 가진 사람은 이게 우리가 돈을 물건으로 바꿔서 가능으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가능성으로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기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기쁨과 성취감을 먼저 누려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눈바디라는 말씀 한번 드렸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그냥 단순히 몸무게, 체중계 올라가서 몸무게가 늘었다 줄었다 보다는 사실 내 눈에 비친 내 몸의 상태,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돈 모으기도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필쌤이 이 350만 원, 그러니까 아마 필쌤TV를 구독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몰려있는 월급대가 아닐까 싶어요. 300에서 400만 원 사이, 여기가 가장 많을 것 같은데 350만 원 소득인 분이 과연 얼마 정도 저축하는 게 맞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최소 155만 원 정도는 저축해야 된다. 이건 최소라는 기준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155라고 말씀드리면 또 많은 분들이 나 350만 원 버는데 나는 한 200만 원 넘게 저축하네, 뭐 이런 분도 있거든요. 이제 그건 당연히 이제 바람직한 부분인데, 뭐 여러 가지 고정비 때문에 돈이 좀 많이 나가는 분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155만 원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독립 생활을 하지 않고 부모님하고 같이 거주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고정비가 절약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155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은 저축을 해야 되지만, 독립을 해서 있다라고 하면은 155만 원도 사실은 빡빡하죠. 자, 그러면 한 달에 200만 원도 안 되는 생활비를 쓰면서 1억 만들기 저축을 한다는 뜻인데, 그러면 이분들이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와, 350만 원의 소득을 가지고 한 달에 155만 원을 저축을 한다. 그러면 어떤 소비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오늘 필쌤이 딱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고정비가 첫 번째가 바로 놀랍게도 교통비입니다. 뭐 교통비는 얼마 안 나가지 않나? 뭐 350만 원 정도 버는 사람이 1억 만들기 저축을 하는데 왜 교통비가 중요하지?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통비는 15만 원 넘으면 안 됩니다. 15만 원을 꽉 채워서 꼭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적으면 더 좋죠. 근데 이제 15만 원 미만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고, 이게 소득의 4.3% 정도 됩니다. 왜 필쌤이 교통비를 제일 먼저 이야기했을까? 만약에 내 월급이 200이다. 그럼 어때요? 당연히 차를 안 사죠. 근데 내 월급이 300, 350 넘어가면은 스물스물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나도 좀 차 한 대 뽑아볼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50만 원을 버는 사람이 1억 만들기 저축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교통비라는 거예요. 교통비 15만 원 미만으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차를 뽑지 못하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하다. 350만 원 버는 사람이 차를 뽑는 순간 1억 만들기 저축은 그냥 물 건너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교통비고요. 15만 원 미만이 돼야 되고, 이것은 4.3%다라는 겁니다. 자, 15만 원 미만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되죠. BMW를 활용을 해야 된다. 버스, 메트로, 워크. 이거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차를 샀다 그러면 어떡하냐? 아, 이게 필쌤이 좀
진작 빨리 얘기해 줬으면 내가 안 살 수도 있었는데 벌써 사가지고 소렌토를 지금 뽑아서 할부금도 내고 있고 보험료도 나가고 있고 이러면 어떡하냐.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성공하는 사람은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실수했을 때 곧바로 돌이키는 사람입니다. 헤이딜러가 있지 않습니까? 헤이딜러. 제가 헤이딜러 광고는 아닌데 차를 뽑으면 안 되는데 뽑았다 그러면 여러분 차를 팔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단한 내용이죠. 자, 두 번째는 바로 주거비입니다. 이게 또 만만치가 않죠. 어쩔 수 없이 독립을 했다면은 주거비가 나갈 수밖에 없는데, 자, 주거비는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35만 원 미만이 돼야 됩니다. 야, 이거 주거비용이 어떻게 35만 원 미만이 드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35만 원보다 더 높은 주거비, 그러니까 10%, 내 소득의 10% 넘는 주거비를 쓴다? 그분은 1억 만들기 저축 못합니다. 단연코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35만 원 넘으면 안 돼요. 근데 35만 원 넘지 않기가 좀 어렵더라. 그러니까 최소한 출퇴근 시간이 뭐 1시간 정도 이내면 안 됩니다. 350만 원대 월급에서는 중요한 것이, 그래서 함부로 독립을 하면 안 돼. 함부로 독립하면 안 된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독립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면 그 청년주택이라든지 뭐 행복주택이라든지 장기 임대주택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알아봐야 되는데, 내가 소득이 350만 원 넘어가면 또 이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편한 만큼 돈을 쓰고 불편한 만큼 돈을 모은다고 했으니까 350만 원이라고 하는 애매한 소득을 받으면서도 내가 1억 만들기를 5년 안에 해야 되겠다라고 진짜 마음 먹는다면 주거비용은 35만 원 미만이 돼야 된다. 좀 전에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교통비는 15만 원, 주거비는 35만 원. 그러니까 주거와 교통비가 50만 원 넘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공하는 자는 돌이키는 자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필쌤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33km 떨어진 곳에서 출근을 3년 9개월 동안 했습니다. 지금 최근에 뭐 집이 조금 가까워지긴 했는데, 물론 제가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는 분보다 조금 늦게 출근하는 경우도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3년 9개월 동안 먼 거리를 고속도로를 이용한 번호 4개짜리 광역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했다. 1시간 한 20분? 이렇게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에 맞춰서 이런 걸 좀 보조를 맞춰줘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350만 원을 받는 사람이 1억 만들기 저축을 하려면 세 번째, 문화, 레저, 유흥 비용이 얼마가 돼야 되냐면 25만 원 넘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 얘기 무슨 얘기냐? 7% 미만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문화 레저라고 하는 거, 200만 원대 월급을 탄다면 문화 레저라는 것 자체가 없을 수가 있겠죠. 당분간은 문화 레저에 돈을 쓰지 않는다. 그런데 350만 원 정도 벌면 여기서 말하는 문화 레저는 유흥도 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맥주 한 잔 먹는 거, 피자집에서 맥주 한 잔 먹으면서 피자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치킨 먹으면서 맥주를 먹는다든지, 이런 건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문화 레저 비용이 25만 원 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기본적으로 술, 담배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술, 담배를 하지 않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술, 담배 얘기를 딱 꺼내면 그럼 무슨 재미로 사냐? 이런 얘기 또 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술, 담배를 내 인생에 어떻게 보면 의존하는, 술, 담배에 의지하는, 이게 되면 안 된다. 물론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술, 담배가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술, 담배에 너무 의존성이 높아지면 안 된다는 거죠. 술을 한 잔도 안 먹을 수는 없겠지만, 아무런 어떤 토픽이 없는데, 그냥 오늘 소주 한 잔 할까? 그냥 갑자기 궁금해져가지고, 이런 거는 사실은 알코올 중독일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술 먹고 싶다. 오늘 한 잔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 문화 레저 비용, 유흥 비용이 25만 원 안 넘도록. 그러면 이 문화 레저 비용 대부분 분들은 운동하는 데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운동하는 데. 너무 좋아요. 운동하는 데 쓰는 거는. 그런데 운동도 PT, 요가, 필라테스 같이 꼭 비용이 들지 않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 문화 레저 비용 25만 원 미만으로 가셔야 된다. 네 번째는 쇼핑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쇼핑은 패션 의류를 사거나 아니면 사치제를 구입하는 비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필수 재화를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한테 필요한 소모품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쇼핑비는 얼마냐? 25만 원 미만이 돼야 됩니다. 몇 퍼센트냐면 역시 7%죠. 그러면 이제 네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교통비, 그러니까 차를 안 사는 게 중요하다.
차를 사지 않는 게 중요하니까 제가 1번으로 교통비 15만 원을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무 막 과다한 전세자금 대출이잖아. 월세는 안 된다. 주거비. 세 번째는 문화 레저 비용이었고요. 그리고 쇼핑 비용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네 가지는 꼭 미만이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금액을 꽉 채워서 하라는 게 아니라 미만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하고 나서 돈이 얼마가 남느냐? 자유재량 소비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반드시 네 가지는 요 미만으로 좀 지켜주셔라 라고 얘기하고 남는 돈이 얼마냐면 350만 원을 벌어서 155만 원 이상을 저축하고 제가 좀 전에 네 가지 말씀드린 게 100만 원이거든요. 요거 빼고 나면 얼마 남냐면 자유재량 소비는 95만 원이 남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돈이 95만 원 남. 왜 이렇게 많이 남겼냐? 식생활비를 안 넣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지금 식생활비를 안 넣었잖아요. 그러니까 식생활비 이 95만 원 안에서 뭘 해야 되냐면 식생활비는 최소한 70만 원은 들어가야 됩니다. 70만 원 미만으로 쓰기는 사실 좀 쉽지가 않죠. 식생활비 70만 원. 거기에 25만 원 남는 거는 여러분 뭘 해야 되냐면 비정기 지출인 계절 지출을 대비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명절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이벤트라든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1년에 한 300만 원 정도는 또 비정기적으로 나가거든요. 자, 그거를 대비하는 게 월 25만 원. 그렇게 딱 떨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궁금하셨죠? 350만 원 월급으로 1년, 5년 안에 1억을 모으는 사람들은 도대체 돈을 어디다가 쓰는 거야? 자, 제가 지금 딱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교통비 15만 원에 4.3%, 주거비 35만 원에 10%, 문화레저 25만 원 미만에 7%, 쇼핑비는 25만 원 미만에 7%. 이렇게 해서 100만 원 정도를 쓰고요. 그리고 95만 원 가지고 이제 뭐 한다? 자유재량 소비 95만 원 가지고 식생활비나 계절 지출 비용을 쓴다. 요 정도가 어떻게 보면 맥스로 얘기해 드린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350만 원 버는 분 중에 사실 200만 원 정도 저축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거보다 좀 덜 쓰겠죠, 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을 바꿔서 가능으로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나중에 1억, 1억 5천, 2억 이게 자산이 커질 것을 대비하면서 목돈을 모으는 말 그대로 가능성의 기쁨을 더 느끼는 분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50만 원을 버는데 1억 만들기 저축을 5년 안에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쓰는 생활비가 얼마인지 제가 오늘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네 가지 기준보다 아주 현저하게 높은 금액을 쓰고 있다면 1억 만들기 저축을 5년 안에 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편한 만큼 쓰고 불편한 만큼 모으게 되어 있는 거죠. 나보다 돈을 더 모았다면 그 친구는 나보다 더 자발적으로 불편함을 감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딱 들어보고 야, 저 정도 생활비를 쓰면서 어떻게 생활하지?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 그건 무슨 얘기냐? 여러분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면 눈앞에 보이는 게 뭐죠? 목표를 잃어버리면 눈앞에 보이는 게 핑계입니다. 핑계가 나타나는 거죠.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장애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목표를 잃어버렸을 때는 장애물이 슬슬 보이기 시작한다 라는 이야기죠. 오늘은 아주 심플하게 350만 원인 직장 생활하는 사회초년생이 1억을 모으려면 생활비를 어디에 얼만큼 써야 하는지 그 네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상황과 비추어 보면서 1억 만들기의 저축을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길을 모르면 생각이 많아지고 길을 놓치면 걱정이 많아집니다. 자, 그런데 필쌤이 얘기한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1억 만들기의 길을 그대로 걸어가시면 힘은 좀 들겠지만 마음은 평안해지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350만 원의 직장인의 생활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다음 시간에는 250만 원 버는 사람의 생활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